자, 여러분. 오늘은 미분의 개념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동차의 속도, 공의 움직임, 온도의 변화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상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미분이 시작됩니다. 미분은 특정 순간의 변화율을 알아내는 방법이며 변화하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직선의 기울기에서 출발하여 곡선의 접선, 미분계수, 도함수, 그리고 이계도함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분의 출발점인 접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접선이란 무엇일까요? 접선은 곡선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의 한 점에서 살짝 스치듯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점에서 스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접선은 그 지점에서 곡선이 얼마나 가파른지 또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즉, 미분은 한마디로 곡선 위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미분계수입니다. 이름은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먼저 함수 y는 fx 위에 두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점 p는 a, fa, 다른 한 점 q는 a 플러스 델타 x, fa 플러스 델타 x입니다. 이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직선에 대한 기울기는 y의 변화량을 x의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 되는데 이것을 두 점 p와 q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이 평균 변화율에서 델타 x를 점점 더 작게 만들면 점 Q는 곡선을 따라 점 P 쪽으로 계속 가까워지게 되고 동시에 평균 변화율도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만약 델타 X가 거의 0에 가깝게 되었을 때 평균 변화율의 값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값을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학에서는 이 순간 변화율을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수식으로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를 델타 X로 나눈 값으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분계수는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먼저 애니메이션을 통해 직접 관찰해 보겠습니다. 델타 X가 0에 가까워지면 점 Q가 점 P 쪽으로 가까워지면서 두 점 P와 Q를 지나는 직선은 결국 접선과 일치하게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개의 그림으로 설명하면 처음 장면은 왼쪽과 같고 끝 장면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따라서 미분계수는 단순한 계산 결과가 아니라 점 P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평균 변화율을 구하고 두 점 사이의 간격을 무한히 줄여나가면 순간 변화율이 되고 그 값이 바로 미분계수이며 기하학적으로는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 개념을 자연스럽게 확장한 것이라는 사실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간단한 함수인 1차 함수 y는 mx 플러스 n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자 m은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 함수에 방금 배운 미분계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식을 전개하고 정리하면 극한 안에는 mh 나누기 h라는 형태가 남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극한에서 h를 0으로 보낸다고 해서 h가 실제로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h는 단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뿐이죠. 따라서 극한 안에서는 분모와 분자에 있는 h를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극한 안에는 결국 m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m은 h와 전혀 관계없는 상수이므로 극한을 취하더라도 값은 그대로 m이 됩니다. 즉, 미분계수를 계산한 결과가 원래 직선의 기울기와 정확히 같은 값으로 나온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직선은 어느 위치에서 보더라도 기울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점에서 순간 변화율을 구하더라도 항상 같은 값이 나와야 하겠죠. 결국 미분계수는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직선의 기울기 개념을 곡선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선에서는 기울기가 일정하지만 곡선에서는 위치에 따라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미분계수는 바로 그 위치에서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미분은 전혀 낯선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기울기의 개념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함수 y는 x제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x가 1일 때 미분계수, 즉 순간 변화율을 직접 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미분계수 공식에
x는 이를 그대로 대입하면 극한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 더하기 h의 제곱을 전개하는 공식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1 더하기 h의 제곱은 1 더하기 2h 더하기 h제곱이 됩니다. 지금은 단순한 다항식이라서 쉽게 전개할 수 있지만 앞으로 지수함수나 삼각함수의 미분을 공부할 때도 비슷한 아이디어가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미분계수를 계산하려면 식을 적절히 전개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전개한 결과를 극한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극한의 내부는 2h 더하기 h제곱 나누기 h가 됩니다. h는 0으로 가까워지고 있지만 극한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0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분자와 분모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h를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은 훨씬 간단해져서 2 더하기 h만 남게 됩니다. h를 0으로 보내면 2 더하기 h는 자연스럽게 2에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극한값은 2가 됩니다. 즉 x가 1일 때 함수 y는 x제곱의 미분계수는 2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점 1,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2이고 또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 개념이 사실임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를 구했으니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곡선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은 단순히 직선 하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점에서 곡선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미분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과 완전히 같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선의 기울기이고 두 번째는 직선이 지나는 점의 좌표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수 y는 x제곱 위에 점 1,1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였습니다. 즉 접선은 점 1,1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점 기울기 공식을 이용하면 y-1은 2 곱하기 x-1이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y는 2x-1을 넣습니다. 이것이 함수 y는 x제곱 위에 점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림을 보면 접선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곡선과 접선이 많은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고 말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나 곡선과 직선은 두께를 가지지 않도록 그려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안 되죠. 앞에서 구한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일반화해 봅시다. 함수 y는 fx 위의 점 a, fa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f'a입니다. 따라서 점 기울기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y-fa는 f'a 곱하기 x-a가 됩니다. 이 식을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죠? 여기서 한 가지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마다 매번 미분계수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할까요? 만약 점이 바뀔 때마다 극한을 세우고 전개하고 약분하고 다시 극한을 계산해야 한다면 정말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훨씬 더 강력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어느 점에서든 기울기를 즉시 계산할 수 있는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미분한다고 부르고 그 결과 얻어지는 새로운 함수를 도함수라고 합니다. 도함수는 원래 함수로부터 만들어진 함수입니다. 특정한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함수 전체에 걸쳐 모든 점의 기울기를 한 번에 알려주는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분계수와 도함수는 같은 듯 보이지만 도입 개념은 다릅니다. 미분계수는 특정한 한 점에서의 기울기입니다. 예를 들어 x가 1일 때의 기울기 또는 x가 3일 때의 기울기처럼 하나의 점에서 계산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미분계수는 결국 하나의 숫자입니다. 반면에 도함수는 다릅니다. 도함수는 어느 점을 넣더라도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계산해주는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따라서 도함수는 함수입니다. 정리하면 미분계수는 숫자이고 도함수는 함수입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y는 x제곱에 대한 도함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즉 x에 대한 미분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계산 과정은 미분계수 f'1의 값을 구할 때와 조금도 차이가 없이 같습니다. x는 1 대신 변수 x를 대입하여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극한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도함수 f'x는 이 x를 얻습니다. 여기서 잠깐 도함수를 dy 나누기 dx는
이 x로 표기하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훨씬 편해집니다. x에 2를 넣으면 기울기는 2가 되고 x에 3을 넣으면 기울기는 6이 됩니다. x에 10을 넣으면 기울기는 20이 됩니다. 더 이상 매번 극한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함수라는 하나의 공식만 있으면 어느 점에서든 접선의 기울기를 즉시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도함수는 곡선 전체에 대한 기울기 계산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분계수가 한 점에서의 기울기라면 도함수는 모든 점의 기울기를 한 번에 담고 있는 함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함수의 강력함입니다. 이제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해 보겠습니다. 도함수도 결국은 하나의 함수입니다. 함수라면 다시 미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함수를 이계도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계도함수를 또 미분하면 3계도함수, 3계도함수를 또 미분하면 4계도함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하는 만큼 계속 미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n번 미분한 함수를 n계도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계도함수의 표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f2'x 또는 f"x라고 읽으며 미분기호를 사용하면 d제곱 y 나누기 dx제곱으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y는 x세제곱에 대한 이계도함수를 구하여 봅시다. 즉 x에 대해 두 번 미분하여 봅시다. 먼저 도함수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본 원리는 앞에서 살펴본 y는 x제곱의 경우와 완전히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x 플러스 h의 세제곱을 전개해야 한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식을 전개하고 정리한 뒤 극한을 계산하면 도함수 f'x는 3x제곱이 됩니다. 이제 이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해 보겠습니다. 즉 이계도함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앞에서 미분계수를 구할 때와 완전히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원래 함수 대신 f'x를 새로운 함수라고 생각하고 미분계수 공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즉 분자에 나타나는 차가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아니라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나머지 과정은 동일합니다. 극한을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f2'x는 6x를 얻습니다. 따라서 y는 x세제곱의 이계도함수는 6x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분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매번 극한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함수를 미분할 때마다 이런 극한 계산을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수학자들은 극한 계산으로부터 다양한 미분 법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심이 되죠? 오늘 우리는 접선에서 출발하여 미분계수, 접선의 방정식, 도함수, 그리고 이계도함수까지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곡선 위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로 시작했지만 결국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또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살펴보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첫 번째 미분이 곡선의 기울기와 변화의 속도를 알려준다면 곡선의 기울기와 그 변화의 속도를 다시 미분한 이계도함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계도함수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곡선의 오목함과 볼록함입니다. 그래프가 위로 휘어지는지 아래로 휘어지는지 또는 휘어지는 방향이 바뀌는지를 판단할 때 이계도함수가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가속도입니다. 예를 들어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그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즉 이계도함수는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계도함수는 단순히 또 한 번 미분한 결과가 아니라 물체의 모양과 움직임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분은 단순히 기울기를 계산하는 계산 기술이 아닙니다. 미분은 함수의 변화를 읽어내고 그 변화의 법칙을 이해하며 나아가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하는 언어입니다. 물리학에서 운동을 설명할 때도, 공학에서 시스템을 분석할 때도, 경제학에서 변화를 예측할 때도 미분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접선, 미분계수, 도함수, 그리고 이계도함수는 그 거대한 미적분 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이 여러분에게 미분이 생각보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학문이구나라는 느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